윤주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 한윤주, 눈앞의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여기 왜 왔어? 그 간부 중위 박성진, 나 그 사람 녹음했어. 오늘 아침도 욕하고 물건 던졌어. 한기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걸 증거로 갖고 있냐? 윤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냈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끔찍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 XX년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조교야. 하녀야? 간부 하나가 입을 틀어막았다. 삭제 당장 이건군 기밀 누출이야. 아니, 그건 죄가 아니라 증거야. 한기석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너희가 만든 군의 규칙 내가 똑같이 따라줄게. 하지만 그 안에선 내 방식대로 끝장을 본다. 갑작스레 울리는 사이렌. 훈련소가 뒤집혔다. 군단 감찰팀 긴급 출입. 내부 고발 접수. 이 사람 누굽니까? 감찰 장교가 묻자 부중대장이 얼떨결에 답했다. 그 특전사 출신 전직 교관입니다. 딸이 조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기도 안성의 작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정육점 한우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주인 한기석은 예리한 칼날로 소고기를 정교하게 썰어내고 있었죠. 6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기가 참 좋네요. 단골 할머니의 말에 기석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였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죠. 다만 그의 등 뒤로 걸린 낡은 군번줄 하나가 그의 과거를 짐작케 했습니다. 오후 6시 가게 문을 닫은 기석은 냉장고에서 곱창과 야채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딸 윤주가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30분 후 군복을 입은 윤주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24세의 윤주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당당했습니다. 육군 훈련소 조교로 복무하며 훈련병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가게 안쪽 작은 식탁에서 곱창 전골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소주를 따르며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요즘 어떠냐? 응, 훈련병들은 괜찮은데 윤주는 젓가락으로 곱창을 뒤적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죠. 아빠, 나 요즘 훈련병보다 간부가 더 무서워요. 기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평소 듣지 못했던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소리냐? 새로운 부중대장이 있어요. 최상민이라고.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윤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기석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던 그였기에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죠. 조직은 원래 위에서 썩는다. 넌 내 자리만 잘 지켜라. 하지만 아빠, 윤주야, 기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말렸었다. 하지만 내 뜻이 확고해서 보냈잖냐. 군인은 견뎌내는 게 숙명이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답답함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8시 윤주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기석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소주 한 잔을 더 따랐죠. 그리고 오랜만에 벽에 걸린 군번줄을 내려다봤습니다. 특전사 706기 한기석. 글씨가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봤죠.
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밤 11시, 기석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2층 자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는 낡은 군화 상자가 놓여 있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며 장래 희망을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같은 군인이 될래요. 그때의 윤주는 너무나 밝고 당당했었는데 기석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사흘 뒤 새벽 5시, 기석은 평소처럼 정육점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 진열대에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기석아, 나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진수였거든요. 특전사 동기로 현재는 육군본부 고위 간부로 있는 절친한 친구였죠. 진수야, 이 시간에 웬 전화냐? 기석아, 급한 일이 생겼다. 너 딸 말이야. 이진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기석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윤주가 어쨌다고? 너 딸이 최상민한테 당했다더라.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며 물었죠. 무슨 소리냐? 당했다는 게 뭔 소리야? 성추행이야, 이 자식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기석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딸의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확실한 거냐? 내가 거짓말 하겠냐? 훈련소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 그런데 위에서 덮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 개새끼가 감히.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조였죠. 기석아, 내가 나서면 안 돼. 이건 조용히 처리해야. 기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위에 고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죠. 10분 후 기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교 한윤주,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최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부중대장님,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딸 윤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규정? 이 부대에서 내가 규정이야. 너 같은 년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부중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이건 어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윤주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죠. 다음엔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라.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하면 너도 알지?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화면이 박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이 개새끼가 감히 내 딸을. 기석은 진열대 위에 고기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기석은 진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죠. 기석은 가게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낡은 군화 상자를 끄집어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번줄, 낡은 군화, 그리고 특전사 베레모. 기석은 베레모를 집어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한기석, 이제 진짜 군인으로 돌아갈 때가 왔군. 기석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특전사 시절 제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죠. 그는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한기석 교관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윤주야, 아빠가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새벽이 되자 기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용한 정육점 주인 한기석은 이제 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특전사 706기 한기석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석은 20년 만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예비군 복장이었지만 그가 군복을 입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거울 속 기석은 더 이상 조용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석은 전날 밤 연락한 옛 제자 김상철과 만났어요. 현재 훈련소 후방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그였죠. 교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상철은 기석을 보자마자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교관 앞에서는 여전히 긴장되더군요. 상철아, 나 지금 당장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런데 교관님은 민간인이시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다. 내가 도와달라. 기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대 시설 점검단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섞여서 좋다. 오후 2시 기석은 점검단 차량에 몰래 탑승했습니다. 훈련소 정문을 통과할 때 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군부대였거든요. 훈련소 안은 기석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어다니고 조교들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기석은 조심스럽게 중대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딸 윤주가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인데요. 나는 점검단에서 나왔다. 중대장실이 어디냐? 기석의 당당한 태도에 병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2층 맨 끝방입니다. 기석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윤주,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최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은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부중대장님 보고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기가 죽어 있었어요. 보고서? 그깟 걸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었어? 내 방으로 와. 부중대장님, 복도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최상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들어와.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석은 거침없이 중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최상민이 윤주를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너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최상민이 소리치다가 기석을 보고 멈췄습니다. 기석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아빠, 윤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딸을 한번 보고 다시 최상민을 노려봤어요. 이 부대,
지금부터 내 딸 이야기만 들읍시다. 뭐, 이 아저씨가 누군데 여기서 개소리를. 최상민이 화를 내려는 순간 기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최상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싶냐?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누군데? 나는 특전사 706기 한기석이다. 기석이 군번줄을 꺼내 보이는 순간 최상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특전사 706기면 전설적인 부대였거든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한 게 아니야. 너 내 이름으로 끝장날 준비는 됐나? 기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최상민은 책상에 엉덩이를 부딪혔습니다. 아,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기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녹음 파일 들었는데도 오해라고? 내 딸한테 손댄 걸 오해라고? 그건. 최상민이 말을 더듬는 순간 문이 열리며 훈련소장 오장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동이? 여기 민간인이 왜? 오장수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기석은 그를 무시했어요. 소장님도 왔으니 좋네요. 이 자식이 제 딸한테 한 짓 알고 계십니까? 뭔 소리인지. 일단 나가십시오. 나가긴 개뿔. 내 딸이 당한 일 해결하고 나갈 겁니다. 기석의 고함 소리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요. 윤주야, 넌 입 다물고 있어. 이제 아빠가 처리한다. 기석은 훈련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장, 이 일 조용히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30분 후 기석은 훈련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장수는 차를 내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한기석 씨. 아니, 한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차부터 드세요. 차 따위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합시다. 기석은 차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장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최 부중대장은 성실한 간부거든요. 성실한 간부가 제 딸을 성추행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혹시 딸분이 군 생활 적응을 못해서? 기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 딸이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장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기석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죠.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상민의 협박과 윤주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뭡니까? 오장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오해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기석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오장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한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용히 처리? 기석이 비웃었습니다. 내 딸이 성추행당한 걸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딸분도 군인 아닙니까? 이런 일 하나로 인생 망치지 맙시다. 그 순간 기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인생을 망친다고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친답니까? 기석은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장수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주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울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 앞에서는 울 수 없어서 편지로 써요. 아빠가 실망할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오장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틀 동안 말없이 운 편지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감추려는 진실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오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안 선생님, 최 부중대장을 불러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확인은 개뿔. 기석이 고함을 쳤습니다.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무슨 확인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요? 기석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안으로 조치가 없으면 나는 이 부대의 전 전우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특전사 출신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오장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 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데?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기석은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훈련소 간부가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기사가 나가면 이 부대가 어떻게 될지 뻔하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장수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최상민을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제 딸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오늘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석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결과를 듣지 못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석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소장님, 제가 20년 동안 고기나 썰고 살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한번 화내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이 닫히자 오장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날 밤 11시 윤주는 무전실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대 안이 조용했어요. 낮에 아버지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윤주는 무전기를 점검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게 미안했어요.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때 무전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주가 돌아보니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윤주가 놀라며 일어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빠르게 다가와 윤주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음산했습니다. 윤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한윤주지? 오늘 내 아비가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놨더라. 복면을 쓴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최상민의 부하들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라고 했어? 다른 남자가 윤주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윤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내 아비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냐? 쾅! 윤주의 뺨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윤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이년아,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입대했으면 군기부터 배워야지.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윤주는 몸을 웅크리며 맞았어요. 온몸이 너무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입 조심해라. 내가 뭘 당했는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 윤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을 해. 남자가 윤주의 입을 놓았습니다.
윤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은데 크게 말해봐. 알겠습니다. 그래, 착하네. 그런데 말이야. 남자 중 하나가 윤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비가 오늘 한 짓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아? 탁! 윤주의 배에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윤주는 숨을 쉴 수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이번엔 경고야. 다음에 또 그런 짓 하면 정말 끝장이야. 남자들이 나가려는 순간 한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그리고 이 일은 사고로 처리될 거야. 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알겠지? 네. 다시.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후 윤주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순찰을 돌던 다른 조교가 윤주를 발견했습니다. 윤주야, 너 왜 이래? 윤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기석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는 순간 기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주야, 윤주야. 윤주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왼쪽 눈은 부어서 뜰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갈비뼈에 금이 가고 온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됩니까?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봐도 구타당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사고라고 주장하셔서 기석은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윤주야, 정신 차려라. 아빠가 왔다. 윤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누가 그랬냐?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윤주야,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기석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윤주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더 위험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기석은 윤주의 손을 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기석은 자신 때문에 딸이 더 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1시간 후 기석은 윤주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주야,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까지 가기로 말이에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기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주가 잠든 사이 그는 수많은 전화를 걸었어요. 특전사 출신 동기들, 옛 제자들, 그리고 현역 간부들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김중령, 나 한기석이다. 지금 당장 만나자. 박준희, 내가 훈련소 감찰실에 아는 사람 있지? 소개해달라. 이대위, 너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전화 끝에 기석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최상민의 과거 비리 기록, 훈련소 내부의 은폐 조작,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말이죠. 셋째 날 오후 기석은 윤주 병실에서 이진수를 만났습니다. 기석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말리려고 왔냐? 아니다. 도우러 왔다. 이진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최상민의 모든 기록이다.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성추행 사건, 징계 기록, 그리고 이번 사건의 증거까지. 기석이 서류를 펼쳐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상민은 이미 다른 부대에서도 같은 짓을 저질렀던 상습범이었거든요. 이 개새끼가 상습범이었구나. 그뿐만 아니다. 훈련소장 오장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묵인했지. 기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자식을 그대로 둔 거야? 위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 최상민의 뒤에 큰 손이 있다는 얘기야. 큰 손이든 뭐든 상관없다. 내 딸 건드린 건 용서 못해. 이진수는 기석의 어깨를 잡았어요. 기석아, 이제 그만 멈춰라. 내가 더 나서면 윤주만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냥 당하고 살라고?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이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직 신청서다. 복직? 너를 다시 현역으로 복직시키겠다. 그리고 직접 훈련소에 투입하는 거야. 기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다. 뭔데? 내가 직접 훈련소에 들어가서 간부 교육을 맡겠다. 그리고 최상민을 내 손으로 교육하겠다. 이진수가 당황했습니다. 기석아,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 내 딸이 적골이 되도록 가만히 있던 게 더 위험했어. 기석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특전사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하냐? 물론 기억하지. 하지만 적을 무력화하는 방법 말이야. 그때 배운 걸 써먹을 때가 온 것 같다. 이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선을 넘지 마라. 내가 범죄자 되면 윤주는 어떻게 하냐? 걱정 마. 합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다음 날 기석은 국방부에 출두했습니다. 복직 심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한기석 전 중령, 복직 사유가 특이하네요. 심사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딸이 군복무 중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이 똑바로 쳐다보자 심사관이 위축됐어요. 아닙니다. 다만 절차는 이진수 준장이 다 처리했을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복직 가능한지만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기석의 복직이 승인됐습니다. 계급은 예전 그대로 중령이었어요. 복직 첫날 기석은 20년 만에 정식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훈련소에 도착한 기석을 본 오장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기석의 미소가 차가웠어요. 어떻게 복직을? 위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 간부 교육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간부 교육을요? 네, 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간부들을 집중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기석의 말에 오장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소장님, 최상민 부중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첫 교육 대상자거든요. 그분은 설마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시죠? 기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오장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상민은 기석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중대장, 오랜만이군요. 한 중령님, 앞으로 제가 당신을 직접 교육시킬 겁니다. 각오는 되어 있겠죠? 최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석의 눈빛에서 무서운 의도를 읽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시면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기석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훈련소 연병장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부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간부들이 집합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석이 만든 특별한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입니다. 기석이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먼저 최상민 부중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상민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간 기석의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겉보기엔 깔끔한 간부 같죠? 기석이 최상민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시키는 인간 말입니다. 연병장에 있던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한중령님,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오장수가 말하려던 순간 기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기석이 확성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상민이 윤주를 협박하는 음성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최상민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전 부대에서 저지른 성추행 사건 기록입니다. 무려 3건이나 되는군요. 최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넌 간부가 아니야. 권력 중독자일 뿐이야.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겠어요? 기석이 손짓하자 복면을 쓴 남자 8명이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주를 폭행했던 바로 그자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제 딸을 폭행한 자들입니다. 이제 정체를 밝혀보죠. 기석이 첫 번째 남자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훈련소 부사관이었어요. 김중사, 당신이 제 딸을 때렸군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복면이 벗겨질 때마다 간부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들이 최상민의 지시로 제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위장하려 했죠.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이 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기석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손 격투 자세를 취했어요. 한중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장수가 말렸지만 기석은 듣지 않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첫 번째 남자가 기석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손에 닿기도 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기석의 움직임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마지막 남자까지 쓰러뜨린 기석은 숨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인의 힘입니다. 연병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간부들이 기석의 실력에 감탄했거든요.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윤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멍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당당했어요. 윤주야, 너 왜 여기 나왔어? 기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해요. 윤주가 천천히 기석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저도 군인이니까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윤주는 최상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 부중대장님,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세요. 최상민은 땅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세요. 윤주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제가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지시했습니다. 최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주의 용기에 감동했거든요. 기석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군요. 기석이 오장수를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이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공식 사과도 하셔야죠. 네, 물론입니다. 기석은 윤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윤주야, 이제 정말 끝났다. 네, 아빠. 고마워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경기도 안성의 작은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한우마을 정육점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녹슨 군번줄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훈련소 성추행 사건, 용기 있는 고발로 진실 밝혀져 딸을 지킨 아버지, 군 내부 비리 척결의 상징되다 한윤주 조교, 올해의 모범 군인상 수상. 기석은 평소처럼 정교하게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칼날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분노에 떨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고기가 참 좋네요. 그런데 딸은 언제 휴가 나와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기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바쁘긴 왜 바빠요? 군대가 얼마나 바쁘다고. 새로운 일을 맡았거든요. 군 내부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말이에요. 기석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윤주가 들어왔습니다. 군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아빠, 윤주야, 오늘 나온다고 안 했잖아? 깜짝 선물이에요. 윤주가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장교였어요.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박준혁 대위님이고 윤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령님. 박준혁입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기석은 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주가 자주 얘기했어요. 아빠, 언제 제가 얘기했다고. 윤주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말렸어요. 기석은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대위님,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윤주를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령님께서 하신 일 정말 존경합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기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가게 안쪽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빠, 요즘 부대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새로운 지휘관들이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지. 기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무서우니까 다들 조심하는 것 같던데. 윤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섭긴, 나는 그냥 정의로운 일만 했을 뿐이야. 정의로운 일이라. 준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부대에서도 중령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군복을 입은 아버지라고. 과장된 이야기들이겠지. 기석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빠, 그런데 이제 정말 군대 그만두실 거예요? 윤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번 달 말로 전역할 예정이야. 원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그럼 다시 정육점만 하시게 되는 거네요. 정육점도 하지만 다른 일도 할 생각이야. 기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다른 일이요? 군 관련 상담소를 열 생각이야. 군 내부 부조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윤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너는 내일이나 잘해. 요즘 강에 많이 다닌다며? 네, 전국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윤주는 정말 대단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석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밤 10시 준혁이 먼저 돌아간 후 부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윤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아빠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20년 만에 다시 군복 입고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윤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주야, 아빠가 미안해. 처음에 너 혼자 해결하라고 했던 건 말이야.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기석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됐어. 아빠도 저에게는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윤주는 부대로 돌아갔고 기석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군번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한기석 중령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공군에서 근무하는 김수진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상담받고 싶어서. 기석은 여성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부터 마시죠. 기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걸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우마을 마이너스 정직한 고기, 정의로운 마음. 무기를 든 군인보다 침묵을 깨는 한 명의 군인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딸을 지키려는 한 명의 아버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정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내 사람 하나 지키기 위한 조용한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